그럼 36만원 정도에 구매하는 거예요. 와, 노트북 태블릿보다 싸다. 안녕하십니까, 리노요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4월 가성비 노트북 탑4입니다. 제가 가성비 노트북 시리즈를 수개월째 꾸준히 이어오면서 한 수백 분의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하나하나 대댓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한 70% 정도는 무난한 사양의 학습, 업무 용도의 노트북을 찾으시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뭐 롤이나 피온 정도, 심지 정도의 좀 캐주얼한 게임을 원하셨고요. 한 20% 정도는 캐드나 그래픽 작업 용도의 중고사양 노트북을 원하시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로스트아크나 배그 정도, 한 중업으로 돌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한 10% 정도, 그 정도는 진짜 찐 게임러, 로스트아크, 배그, 프로 뭐든지 다 고사양, 무게는 신경 안 써, 괴물이면 돼,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70%를 위한 사무, 학습 용도의 노트북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 10%를 위한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탑4입니다. 기가바이트 2021 G5 GD 제네레이션 11 15.6인치입니다. 가격은 112,400원이고요. CPU는 인텔 i5 11세대, SSD 512GB, 램 16GB, 그래픽 카드가 GeForce RTX 30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무게는 2.2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PU가 i5 11세대라고 했죠. 이게 11400H, 그러니까 H면 고사양 CPU거든요. 이게 기본 클럭이 2.7GHz, 최대 클럭이 4.5GHz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i5 다음이 i7 CPU잖아요. 좀 더 좋습니다. 그런데 i5의 H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i7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출력, 훨씬 좋은 성능을 내는 좋은 CPU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동영상 렌더링이든 3D 작업이든 뭐든지 무난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GPU와 CPU 열심히 굴려야 하는 게임들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는요, 144Hz의 주사위를 지원해서 배그나 콜옵 같은 FPS 게임 할 때 정말 좋습니다. 사실 게임트북들 중에서 60Hz 주사위, 90Hz 주사위를 지원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들도 사실 120Hz를 지원하는데 게임트북이 그거보다 못하면 조금 아쉽죠. 얘는 144Hz까지 지원합니다. 3D 게이밍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GPU, 이게 RTX 3050이 들어가 있어요. 배그나 디아2 레저렉션 같은 좀 고사양 게임들 역시 걱정 없이 돌릴 수 있고요. 굳이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오토캐드나 블렌더 같은 3D 작업을 위한 노트북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비디오 램이 4기가나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쾌적하게 원활히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램이 16기가나 들어가 있어요. 정말 좋죠. 그런데 무려 64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니까 진짜 너무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아쉬운 걸 뽑아보자면 배터리가 49Wh로 들고 다니기엔 좀 부족해요. 솔직히 충전기가 필수입니다. 근데 무게도 2.2kg다 보니까 여기에 충전기까지 들고 다니면 좀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사양의 배터리가 2배 정도 든 MSI 프레스티지 15인치랑 비교를 해봐도요, 가격이 50만원 정도나 차이 납니다. 아우, 진짜 배터리 오래 안 가면 뭐 어때? 최대한으로 성능을 뽑아내야 되는 퍼포먼스 컴퓨터들은 배터리 성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진짜 금방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저렴한 거 구매하시고 충전기를 들고 다니시거나 혹은 집이나 기숙사에서 그냥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기 좋은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탑3입니다. 애플 2022년 맥북 에어 13인치입니다. 또 나왔네요. 정말 사골이에요. 가격은 141,6,500원이고요. CPU는 애플의 M1 칩 8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는 256GB, 램은 16GB, 그래픽카드는 M1 7코어 내장 그래픽이고요. 무게가 1.29kg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들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진짜 윈도우즈 기반 제조사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윈도우에서는 진짜 맥북 에어만큼 잘 나온 모델이 없습니다. 13.3인치에 2560, 1600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트루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눈이 진짜 편합니다. 제가 맥북 에어를 잘 쓰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2022년 그램이 정말 가성비 좋게 나와서 어차피 리뷰도 할 겸 이걸 구해서 이것저것 설치하고 써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램이 아무리 가성비 안 좋다, 너무 비싸다라고 하지만 결국 디스플레이도 쩔고 무게도 쩔어주기 때문에 진짜 업무 노트북에선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습니다. 초고 해상도에 99%의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보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 얘로 넷플릭스 보잖아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놀랐어요. 제가 그램도 쓰고 맥북 에어도 쓰고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맥북 에어로 오래 작업을 하면 눈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뭐 별로 피곤한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그램은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트루톤 때문인지 뭐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맥북을 쓰다 보면 그냥 뭔가 이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맥북은 그냥 진짜 눈이 편해요. 써보시면 압니다. 근데 정말 그 디스플레이가 좋고 해상도도 좋고 정말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램과 비교해도 얘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램이 안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신경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뭐 맥북 에어보다 더 좋은 노트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노트북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휴대를 해야 되다 보니 배터리 효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도 무거운 게임트북이나 고사양 PC들은 사실 CPU와 GPU를 겁나 돌려야 하다 보니까 충전기가 필수예요. 그리고 이런 그램이나 갤럭시북 프로처럼 좀 배터리도 오래가고 가벼운 애들은 배터리가 오래가지만 그만큼 CPU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윈도우에서는요. 맥북 에어는 가능합니다. 맥북 에어에 들어간 M1 칩은 4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가 서로 일을 나눠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너 인터넷 서핑만 하네? 그럼 야 고효율 애들만 이래. 고성능은 좀 쉬어. 근데 야 주인 너 영상 렌더링을 해? 진짜 내가 느린 건 못 참지. 야 고효율들 들어가고 고성능 나와서 이래. 야 고성능 들어가자.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정말 좋아서 충전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충전을 언제 했는지 까먹을 정도로 진짜 배터리 성능이 정말 좋아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인들이나 학생분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게 요즘 발열과 소음이더라고요. 지금 이 아래를 보시면 뭐가 다른가요? 얘는 이제 열받은 CPU를 위해서 팬이 열심히 돌아가서 안에 뜨거운 공기를 빼줍니다. 열 나온 구멍이에요. 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팬이 없거든요. 팬이 없으니까 소음이 일단 제로죠.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바람 소리조차 없어요. 그럼 발열은 어떡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제가 아직 발열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차가워요. 그만큼 고효율과 고성능 CPU를 잘 번갈아 쓰면서 발열 관리까지 잘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맥북을 소개해드리면 항상 질문받는 게 제가 한글이랑 PPT, 엑셀 이런 거 쓰기 어렵다던데 라는 댓글이 항상 달려요. 근데 한글은 한컴 스페이스라는 인터넷 사이트 가면 무료로 쓸 수도 있고 한컴 오피스를 구독하면 1년에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마찬가지로 오피스 365 쓰면 얼마 안 해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사실 복제품도 많이 쓰시는데 그러기보다는 몇천 원 몇만 원 안 하니까 구독 제품 쓰시게 되면 맥북이든 윈도우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작업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탑 2입니다. 델 2021년 인스피론 15인치입니다. 가격은 76만 91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4세대, SSD는 256GB, 램 8GB, 그래픽은 라데온 그래픽스, 무게는 1.63kg이고요. 윈도우 10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스피론이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제가 자주 추천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 노트북 추천 영상을 보고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한 제품 중 하나예요. CPU가 라이젠 5 5500U, U가 들어가면 저전력 CPU거든요. 저전력 CPU? 성능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그램이나 갤럭시북에 주로 쓰이는 i5 1135G7 요거에 비하면 성능이 더 좋아요. 가격은 싼데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전력 소비도 정말 적어서 배터리 효율도 정말 좋아요. 배터리가 일반 엑셀이나 한글 작업 위주로 한다? 문서 작업 위주다? 그러면 최대 12시간까지 갑니다. 15.6인치 제품이고 70만원대 제품인데 배터리가 10시간이 넘어가요. 너무 좋죠. 램이 8기가라서 롤 같은 캐주얼한 게임 그냥 가능하고요. 사무 환경에서 충분히 넉넉합니다. 8기가면 진짜 남아 돌아요. 그런데 포토샵을 좀 할 거다? 게임을 좀 하고 싶다? 그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램 추가 슬롯이 있어요. 최대 32기가까지 넉넉하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USB-C PD 충전을 지원하고요. 액체 유익 방지 키보드라서 이게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다가 확 쏟아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 되지 않고요. 지문 인식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윈도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일 당장 쓸, 오늘 당장 쓸 사무용 PC가 필요하다? 그럼 진짜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기를 보면 소음이 조금 있어요 라는 후기가 몇 개 있는데요. 이거는 델 홈페이지에 가시면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설치하시고 배터리를 효율 모드나 저전력 모드로 하게 되면 팬 속도를 낮춰가지고 조용하게 사무 환경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레노버 2021 아이디어패드 슬림 3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43만 4천원. CPU는 i3 11세대고요. SSD 256GB, 램 4GB, 무게는 1.4kg의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초가성비 제품으로 소개했던 에이수스 비보북 14.1인치 요거의 가격이 48만 9천원이었거든요. 얜 43만원이에요. 사양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비보북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5만원 이상 저렴하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3월 말 기준으로는 카드 할인이 최대 15%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36만원 정도에 구매하는 거예요. 와, 노트북 태블릿보다 싸다. 이게 됩니다. 물론 4월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카드 할인이 끝날 수도 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어떤 노트북들과도 비교 불가능한 가성비 PC입니다. CPU가 i3 저전력 CPU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삼성 노트북 중에
중에서 가장 저렴한 노트북 플러스 2가 59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CPU가 셀러론입니다. 여기서 셀러론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헐 하시겠죠. 사실 셀러론이란 게 진짜 옛날 CPU거든요. 절대 못 쓸 CPU는 아니지만 이걸로 가능한 거는 진짜 인터넷 서핑, 인강 시청 요 정도. 포토샵을 켜보겠다? 어디 포토샵을? 셀러론이 딱 요 정도예요. 인터넷 맞고 요 정도 아니면은 게임도 못 돌려요. 그런데 i3 같은 경우에 진짜 초가성비로 게임도 좀 돌려보자, 포토샵도 좀 내가 힘내볼게, 이런 CPU이기 때문에 사무 용도나 가성비 학습 용도로는 정말 좋은 CPU고요. 무게도 1.4kg이라서 충분히 휴대 가능하고 300니트의 안티글레어 화면이 들어가 있어서 전등빛이 위에서 내리쬐는 사무 환경에서도 별로 눈부심 없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DMI 포트 당연히 있고요. SD카드 리더기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6시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초가성비 업무용 노트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 윈도우는 직접 설치해야 돼요. 윈도우 설치 방법 모르시면 제가 여기인가요? 여기인가? 지금 띄워드린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